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치광이 조이 방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광이 조이를 세팅하기 전에는 그 출정 수용량 버프 같은 출정 수용량 버프는 켜주셔야 되고요. 펫 버프 중에 여러 가지 버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버프들 있죠. 다른 버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마지막 그 프로스트 고릴라 눈사태와 같이 이 버프는 그 수비할 때 굉장히 유효하니 저 버프는 꼭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버프들은 그 다른 버프들은 그 다른 타운에 지원을 가면은 그 타운 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타운에 지원 간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이 센 사람 버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버프들은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는데 저 출정 수용량 버프는 내가 병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거라 저거는 지원을 간 부대에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 세팅을 할 때는 그 첫 번째 영웅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영웅은 방어 영웅은 패트릭이랑 세르게이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 지금 처음에 세팅하는 거는 그 패트릭을 첫 번째 영웅으로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패병과 창병은 6대 4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그 자기 부대 자기 총 부대에 그 방패병과 창병이 어느 정도 있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내보낼 수 있는 그 뭐 4개 대열이면 4개 대열 아니면은 그 6개 대열이면 6개 대열 이렇게 나눈 숫자. 그래서 창병과 방패병은 모든 대열에 다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는 그 궁병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 행군 대열은 패트릭으로 보냈고 두 번째 행군 대열은 세르게이, 세 번째 행군 대열은 바이티로 보냈는데 바이티로 보낸 이유가 바이티의 첫 번째 스킬이 세르게이의 첫 번째 스킬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르게이가 공격 영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집결이나 아니면은 그 수비 요런 협조를 참여할 때는 방어 영웅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영웅들이 웬만한 영웅들이 다 나갔으면은 저렇게 제시, 제셀, 서윤 이런 그 고음 영웅들 있죠. 요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공격이나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영웅들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슬롯에다가 계속 하나씩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야 재빠르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미치광이 조이가 그냥 한번 보내놓고 뭐 완전히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미치광이 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점수를 그러니까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작전이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냥 뭐 남들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남들하고 똑같이 따라해서는 점수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바깥쪽으로 빼내 놓는 이유는 그 제 마을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정확하게 다 빼주기 위해서예요. 방패병이랑 창병은 일단은 다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본부로 그 10번 웨이브랑 20번 웨이브는 본부로 오니까 본부로 갈 병력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1번 슬롯에 저장돼 있는 거를 가까운 타운에 지원을 보내고 그거를 빼서 그 9번 웨이브나 19번 웨이브가 끝날 때 살짝 빼서 잽싸게 본부로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 미치광이 조이 본부에 집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세팅을 해준 겁니다. 제 최고 영웅들을 골라줬고요. 비율은 55대 35대 10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55대 35대 10으로 해놓은 이유는 다른 이제 지원병을 보낼 때는 그 60대 40대 0으로 했는데 저렇게 해준 이유는 그 일단 그 10% 그러니까 모든 병종마다 한 10% 정도는 있어야 이게 뭐 곰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전투나 방어 이벤트 할 때 그 영웅 스킬들이나 병력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랑 제가 뭐 몇 번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얻을 수 있던 결과였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슬롯에다가 전부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롯 있는 거는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이 끝나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뭐 보내놔야 되겠죠? 자, 일단 저 보이시죠? 제 가장 가까이 있는 타운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운에 그 뺀 거 다시 보내죠. 이게 그 미치광이 조이에서 점수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저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어디서 쓰냐 그러면은 그 보통은 온라인에 접속한 사람들은 7웨이브랑 7웨이브, 14웨이브, 17웨이브에 그 엘리트 조이인가? 아무튼 더 강한 게 옵니다. 그 온라인인 사람들만 와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한테 7웨이브, 14웨이브, 17웨이브에 추가로 조이가 더 온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온라인에 접속한 사람들한테만 보냈는데, 그래서 지원병들이 접속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꽉꽉 들어차 있죠. 근데 온라인에 접속 안 한 사람들한테는 병력을 보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병력을 그 약한 타운에다가 자기 마을 가까이 있는 약한 타운에다가 부대를 한번 보내놨다가 7웨이브 때만 온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잽싸게 보내놓고 7웨이브가 끝나면은 다시 온라인이 아닌 약한 타운에 보내놓는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그거를 이제 뭐 4개 대열이나 6개 대열 뭐 다 쓸 수 있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그 손이 정말 빠를 경우에는 2개 대열 정도를 잽싸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타운이 그 대상이 되는 타운이 자기 마을에 진짜 딱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2개 대열 정도 쓸 수 있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뭐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서 한 개 대열 정도만 저렇게 넣었다 뺐다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에 있을 만한 사람들은 지원군이 뭐 거의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온라인인 사람 중에서도 이제 뭐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온라인이었다가 뭐 그날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도 병력을 빼서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타운에다가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 미치광이 조이는 뭐 점수를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등수로 쫙 정렬을 해서 서버 전체에서 등수별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수 경쟁 같은 경우에도 뭐 나는 고래가 아니라서 뭐 높은 등수 뭐 애진지게 포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연맹에 고래가 없으면은 자기 연맹에 고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들 모여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은 점수를 큰 폭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점수는 상대적인 거라 이게 미치광이 조이 웨이브 한 번 오면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레벨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근데 전부 다 고래들이 다 집결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그냥 n분의 1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다 무소과금 모여있다 그러면은 무소과금도 n분의 1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100% 맞기만 하면은 어차피 뭐 5명이 고래 5명이 집결을 하고 있거나 무소과금 5명이 집결을 하고 있거나 100% 맞기만 하면은 그냥 5분의 1로 n분의 1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방어하는 타운에서 얼마나 좀 병사 티어가 높고 그리고 얼마나 병종을 제대로 보냈는지 이 정도만 관계가 있지 고래가 아니라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조이에서는 이게 공격 특징이 있는데 미치광이 조이는 처음에 방어를 할 때 방패병만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패병만 처음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패병이 싹 갈리면은 창병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병이 싹 다 갈리면은 그 다음에 군병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방패병을 위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창병은 확률적으로 군병을 공격할 수 있는 스킬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패병이 다 갈리지 않아도 창병은 공격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근데 군병은 창병까지 싹 다 갈리기 전까지는 공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군병은 내 마을에 그냥 놔두시고 방어용으로 방패병이랑 창병만 싹 다 보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이제 행군 대열은 많고 방패병이랑 창병으로 행군 대열을 꽉 채울 수 없다 그러면은 군병 나머지 거 채워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실 때는 지원군이 굉장히 적고 약한 타운에 보내셔야 그 군병 보낸 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 마을에는 방패병이나 창병을 놓질 않느냐. 아이, 내 마을에도 방패병이랑 창병 있으면 뭐 잘 막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병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치광이 조이의 점수 체계에 점수 계산하는 방식에 힌트가 있는데요. 일단 자기 마을에서 모든 지원군들과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점수가 내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100% 막았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 100%를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막던 다른 지원군들이 많이 와서 막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100% 막으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병과 창병은 다른 타운에 가서 다른 타운에서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타운에서 점수를 얻으면은 그 막은 점수의 50%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운에서는 나는 방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 타운에서는 내가 방어를 하나도 안 해도 다른 남들이 방어를 해주면은 그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타운에서 막아준 점수는 그게 내 추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군병을 안 보내는 이유는, 군병은 어차피 그렇게 방패병과 창병이 다 뚫리기 전까지 점수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치광이 조이를 하다가 19웨이브, 18웨이브나 19웨이브 정도에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냥 자기 마을에 남겨놓는 겁니다. 방어용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관직 임명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자기 관직 임명을 하게 되면은 자기 타운에 있는 방어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본부에 직결장을 할 사람들이라면 관직 임명도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원군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 저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저거 반만 들어가 있어도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군들 조금씩 빼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마을에 보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원 병력이 너무 많은 타운에서 빼서 지원 병력이 별로 없는 타운으로 보냈죠. 저렇게 온라인에 늦게 좀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 주변 타운에 처음에 지원 병력 가까운 타운에 보내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군대열 2개 정도는 정말 딱 붙은 타운에 처음에 보내놓습니다. 나중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내 타운이랑 가장 가까운 타운에 지원 병력을 보내놓으면은 그거 순식간에 빼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광이 조이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원병 보내놓고 가만히 그냥 뭐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지만, 저는 사실은 쉴 틈 없이 확인하고 쉴 틈 없이 병력 교환해서 보낼 때가 꽤나 많습니다. 일단 한번 온라인인 그 멤버들한테 병력을 잘 보내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한 10 정도 하기 전까지는 조금 바쁘고요. 누가 조금 늦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바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널널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 미치광이 조이할 때는 그냥 뭐 보통은 이제 채팅이 활발한 여맹은 그냥 채팅 치고 놀죠. 그런데 저는 그 본부에 직결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성 직결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9번 웨이브가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전투 보고서 보면은 웨이브 몇 번, 그 다음에 뭐 몇 번 웨이브에 뭐 누구 타운 막았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려 주셨다가 병력 하나 가까운 타운에서 잽싸게 빼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 미치광이 조이할 때 방패병이랑 방패병이랑 창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방패병이랑 창병 자기 도시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옆 타운에 바로 옆 타운에 넣어놨다가 그거 빼가지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9번 웨이브가 끝나면. 그래서 지금 9번 웨이브 슬슬 끝나고 있죠. 자, 그리고 제 옆에 그 병력 뺄 타운에서 웨이브 끝나자마자 병력 빼서 이제 바로 수비 보냅니다. 세팅 해놨으니까 한방에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병력 규모나 아니면 영웅 같은 거는 그 연맹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 수성 집결을 하는 사람은 그 병력을 최대로 보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참여하는 인원들은 그 수성 집결하는 집결장에 그 집결 수용량 요거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그 병력을 67,000으로 정했습니다. 67,000 하면은 15명이 거의 15명 거의 67,000명씩 다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에는 뭐 조금 덜 넣지만. 그래서 저렇게 정해놨습니다. 저희는 그 병사 레벨 높다고 뭐 더 보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 계산하기가 더 골치 아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n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할 때는 그
영웅 잘못 보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병사수 안 맞춘 사람들 그냥 강퇴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병력 되돌아온 다음에 제가 지금 병력 아니구나. 또 타운에서 하나 빼서 옆에 있는 레벨 굉장히 낮은 타운으로 보냈죠. 그렇게 밀리고 있는 많이 지원군이 많은 타운에서 빼가지고 지원군이 없는 타운 보내주는 것도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레벨이 굉장히 낮고 온라인이 아닌 타운 보내주는 것도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치광이 조이는 어떻게든 자기가 방어를 더 많이 해야, 성공적으로 많이 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지원군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점수와 그 다음에 연맹 점수를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타운들이나 굉장히 약한 타운들에도 지원군을 여유 있을 때 보내서 연맹 점수와 그리고 자기 점수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미치광이 조이가 아까 거의 닿자마자 제가 바로 빼는 걸 봤죠. 미치광이 조이가 그 공격 모션을 취함과 동시에 사실 공격이 실제로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공격 모션 취하는 걸 보면은 바로 빼주시면 돼요. 그 공격 모션 자체가 끝나려면은 한 3초에서 5초인가? 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도 이게 조금 거리가 멀다 보면은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다른 타운에 지원군을 다시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타운에서 병사들이 다 머무르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맹원들 점수를 조금 깎아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타운으로 다시 이동하는 도중에 미치광이 조이가 타운들을 다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 점수가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모션이 미치광이 조이가 공격 모션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타운들도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격 모션 자체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계속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데 본부로 가는 거는 딱 하나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 모션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공격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본부에 오는 공격은 공격 모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리포트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가끔 가다가 방패병이랑 창병을 본부에 한번 보내놨다가 다른 타운에 다시 안 보내고 자기 타운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연맹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자기가 얻는 점수가 내가 얻는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타운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 보내려고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웨이브가 어디까지 갔냐 이거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점수 안 나오는 타운에 있는 거 과감히 빼버리죠. 이번에는 그 14번째 웨이브라 온라인이 아닌 타운에서 병력을 빼서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타운에 병사를 잽싸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연맹협조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타운에 지원을 갔다가 이제 미치광이 조이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다쳐가지고 그 의무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치료가 완료된 병사가 내가 지원 나갔던 그 타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원 나갔다가 다쳐서 의무실에 있던 병사는 치료가 끝나면은 내 타운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패병이랑 창병을 보냈는데 그게 내 타운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먹어야 될 점수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수는 어차피 똑같은데 다른 사람의 점수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맹의 점수를 낮추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 조이할 때는 치료를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보통은 치료하지 말라고 뭐 이제 그 연맹장이나 아니면 알포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뭐 공지사항이나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협조 버튼을 아예 그 미치광이 조이할 때는 협조 버튼 자체도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14웨이브. 저것도 이제 14웨이브가 공격이 딱 끝나면은 바로 병력을 빼서 다른 타운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병력 빼죠. 공격 모션 나오자마자 빼서 옆에 한적한 타운으로, 지원군 없는 타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조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스트 파이어 광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병력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행군 대열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VIP6 요거 이상 찍어 놓으신 분들은 만다이아를 사용해서 30일 그 VIP6 활성화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행군 대열은 뭐 그건 과금 영역이니까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의 지갑 사정과 그 다음에 그
게임에 대해서 뭐 소비를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그 이벤트를 그 제대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만다이아 가지고 VIP 6 그 이상의 VIP는 활성화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미츠광이 조이는 사실 그 1웨이브부터 한 14웨이브까지는 이것저것 움직이느라고 조금 저도 바쁜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 뭐 15웨이브, 16웨이브 때 뭐 들어오는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멤버도 없고 그리고 뭐 지원군들 뭐 다른 몇 명의 멤버도 뭐 너무 지원군들 때문에 붐빈다 그러면은 뭐 가끔씩 옮기는 멤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면은 옮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약한 타운에서 혼자 방어를 한다. 이거는 혼자 방어를 하면은 그 18웨이브랑 19웨이브를 어차피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17웨이브부터는 그냥 그 온라인이고 그 붐비는 타운에 지원군으로 확 붐비는 타운에 그냥 고정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원군 혼자 보냈다고 절대 못 막습니다. 지원군은 최소한 그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같이 보내줘야 그 연맹 수준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그 연맹에서 제일 세다고 해도 사실 혼자서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못 막고 만약에 혼자서 100%로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병력이 쫙 밀리면서 받는 점수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뭐 18웨이브나 19웨이브까지 뭐 그래도 뭐 한 80% 막았다 그러면은 뭐 점수가 웬만큼 나오겠지만 65%만 막았다 그러면은 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7웨이브부터는 그냥 밀리는 타운, 온라인이고 지원군으로 밀리는 타운에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저기서부터는 꼼수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사실 그렇죠.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잘했나? 내가 지원군 보낸 타운 선택을 잘했나? 그리고 결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저렇게 지원군을 한번 빼서 다시 한번 점수를 먹으려고 보내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막기 거의 힘들어요.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게 아예 못 막는 타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타운 깨지는 게 뭐
16웨이브 때도 조금 깨진 타운 있고, 그 다음에 17웨이브랑, 그 18웨이브랑 19웨이브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뭐 그냥 타운 거의 불나거든요. 그리고 지원군 하나 있어도 웬만하면 불납니다. 그래서 그 18웨이브랑 19웨이브는 그냥 밀리는 타운, 그 지원군이 많은 타운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막는 게 오히려 점수에 더 이득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못 막았죠. 제대로 못 막아서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비치광이 조이할 때 선택 잘못한 겁니다. 그냥 꽉꽉 들어찬 타운에서 같이 막았으면 오히려 점수 조금 더 얻었을 텐데. 그런데 그 양쪽 왔다 갔다 하는 타운이 워낙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방 옮기죠. 그래서 그 한 부대에서 두 부대는 저렇게 가까운 타운에 처음에 위치를 해두고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웨이브가 끝나면은 지원군 빼서 이제 본부로 마지막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그 수비 집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병력 그 55대 35대 10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여러분들은 방패병 50이나 뭐 창병 50 아니면은 뭐 방패병이 좀 많다 그러면은 방패병 60에 창병 40 요 정도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굳이 궁병을 10% 보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궁병을 꼭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병이 있어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모든 병력들을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그 10%를 보냈습니다. 직결장이 그 병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9 웨이브가 끝나면은 그 병사 치료하셔도 돼요. 공격이 본부로 가기 때문에 그 치료된 병력이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꽉 들어찼죠? 이렇게 67,000명 정도 하면은 뭐 거의 그 뭐냐 FC1 레벨 30이나 레벨 30 정도 이후부터는 거의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냥 직결장은 그 풀 병력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
수비 직결하는 거 최대 15, 수비 직결이나 뭐 이런 것들 최대 15명까지밖에 참석 안 되니까 직결장 포함해서 67,000명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뭐 조금 나오면은 뭐 68,000명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미치광이 조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격 모션 나오면은 공격이 끝납니다.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환해 주시면 되고요. 소환 끝난 다음에는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 빨리 하려면은 치료 분수로 한 4분 정도 맞춰주시면 4분 근처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맹원 특권으로 도움 뭐 몇 개 나오죠. 이게 한 번 협조 버튼 누를 때마다 4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 도움 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4명이다 그러면 16분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 등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등입니다. 1등 연맹하고 우리 연맹 같이 했는데 5등 나왔죠. 2등수 거의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소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저번 크레이지 조이도 6등이었습니다. 서버에서.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